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잠깐 이동 중에 이렇게 영상 좀 잠깐 켰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저께 저녁에는 달리기를 하는데 날이 새도록 달리고 싶어요. 그렇게 공기가 시원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참 비온 뒤끝이라 하늘도 좋고요.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참 여러 가지가 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많아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다각도로 해보면서요. 이제 이거를 세대 교체 차원에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은 이제 그 1세대 산업을 일궜던 그 세대들이 1910년도, 1920년대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의 1세대였습니다. 간단히 대기업으로 보면 우리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이 1910년, 20년 요때 태어나셔서 그때 이제 사업을 일구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도가 그 아들 세대로 넘어갈 때 1940년에서 50년대생들을 아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이게 사업 구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똑같이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님, 그 다음에 정몽구 회장님, 이제 요런 쪽으로 넘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그 다음 세대 교체가 1970년, 80년대생들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또래들 정도가 거의 대한민국의 그 산업의 핵심을 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왜 이 지식산업센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에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1940년대생들의 나이가 거의 대부분 70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 70이 넘었기 때문에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후계 구도로 이제 자식들한테 거의 대부분 넘겨줬거든요. 이 자식들한테 넘겨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토지도 자연스럽게 넘겨주게 되든지 매각을 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된 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는 서울 시내의 준공업지역 토지, 준공업지역의 토지가 그 토지 팔렸던 책은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요 사이, 요 최근 5년 사이에 이 준공업지역의 토지가 팔린 사례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팔렸던 토지의 최초 매입 시기가 1970년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40년 이상 된 토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취득을 한 지가요. 그만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제조업을 해왔고 제조업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가산동의 땅을 한번 보면 양지사 부지가 1970년대부터 가산동에 땅을 샀고요. 그 다음에 또 팔렸던 LG전자가 들어왔던 땅들도 사실은 일찍 좀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 그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지어졌던 것 중에 그 투애니퍼스트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도 이제 OJC라는 그 양은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제조 공장이었거든요. 거기도 제조 공장 자리였고, 거의 대부분 최근에 지어졌던 모든 땅들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40년 이상 된 그런 오래된 토지들이었습니다. 그 토지들이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후계 구도를 자식들한테 넘겨주게 되었을 때, 이때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파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뭐 상속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많았겠죠. 대부분의 이렇게 그 정도 기업체 회장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상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절세하는 방법일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돈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도 심했고 내부적으로 상장사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1970년대 매입됐던 이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세대가 완전히 교체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이 사실은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특히 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더 이렇게 개발되는 현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그 제조 공장도 물론 많았을 뿐더러 인허가 부분에서도 간단했지만 이러한 경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이제 준공업 지역의 토지는 한계상 가장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람이 사는 경우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상대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 지식산업센터가 또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내 땅값을 비싸게 팔 수 있다. 이 개념도 또한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많은 토지들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산동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평당 1,500, 1,600만 원 하던 서울 시내 평당 1,500, 1,600만 원 하던 이런 토지, 그게 2016년, 17년도 이 정도 토지죠. 이 정도 가격이 가장 최근에는 가산에도 3,800만 원까지 매각이 됐습니다. 3,800만 원 비싸죠. 3,800만 원이 가산동에서 매각이 됐고, 또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이제 크고 작게 이제 이렇게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지식산업센터가 더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더 많이 일반 사람들에게 또 어필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후계 구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를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 토지가 또 일시에 같이 또 정리가 되었고 또 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던 시기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전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지 않았던 이 사업 개발자들 또한 이 토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토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고평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땅들이 많이 팔려나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 이야기에 드리고 싶었던 또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땅이 이렇게 많이 팔려서 단기간에 공급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제 요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시기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굉장히 공급이 없을 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고 나올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게 앞으로 또 시장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이 과공급된 이 상황이 과연 시장에서 받아주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산의 형태로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 공급되는 물량이 정말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이제는 조금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도시지원시설 용지, 자정용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많은 반응을 보이고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택지지구를 개발을 하고 이제 토지를 분양을 할 때 상업용지, 주거용지, 뭐 도시지원시설용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이 토지가 너무나 많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간단히 따지면 뭐 토지만 낙찰을 받으면 뭐 얼마든지 웃돈을 붙여서 팔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업자들이 이 경쟁 입찰을 들어오게 되고 뭐 몇백 대 1 이런 상황은 뭐 비일비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토지만 낙찰이 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이런 인식 또한 많이 강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울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제 택지지구에서는 워낙 토지가 대규모 토지가 나오기 때문에 또 사업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한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업의 흐름으로 인해서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토지였다. 그래서 최근에 2016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최근 5년 내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팔렸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그 2세 구도로 또 넘어갔고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개발이 되었고, 또 토지를 상속한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는 토지를 매각을 하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광경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2008년, 9년, 10년 요때 2007년, 8년, 9년, 10년 이때 딱 10년 전에 그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지금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 사이에도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은 또 어떤 형태로 모습을 보이고 자리가 잡아질지 저 또한 이 바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연유로 인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가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 또 거의 뭐 끝지점에 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은 물건들, 좀 변별된 물건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분양을 받는데 조금은 뭐 적극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그 충분히 기업체의 유동이 있는 것만 보면 된다.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 파악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이동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산업의 기여하고 비슷하게 맞춰갔던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거의 이제 또 이제 더 이상 신규로 들어가는 물량은 많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여질지,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 공급이 팽창했던 이런 모습들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받아줄지,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저도 한번 현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